네, 자동차 산업의 향후 미래를 미국 대통령의 손안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의 시선은 내년 이제 미국 대선 쪽으로 이미 흘러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전 대통령이 당선이 다시 된다면 전기차 쪽은 와장창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내연기관차로 방향을 선회하기에는 이미 다들 친환경이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그 전기차를 좀 사보신 분들은 충전의 이슈, 불편하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편리하지 않은데. 저도 그래서 아직 네. 못 사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너무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고 도요타 자동차 회장은 아예 사실은 거봐라. 우리가 왜 하이브리드만 하냐. 우리 전기차 안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 14년 만에 그 회장직에서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도 이런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지금은 폭풍이 몰려오는 경제 여건이다. 그러니까 이거 3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GM의 회장도 지금 전기차를 계속해서 라인업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던 부분도 조금 지연하고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혹시 또 내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이분이 또 사실은 이제 그 공화당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화석 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전기차 드라이브가 조금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GM이나 포드 쪽에서 그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참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그 오늘자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국민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네네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들이 이제 그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관련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단기적인 실적을 내야 해서 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게 본다. 이런 분석 내용도 있는데 임순재 교수님, 전기차 비중 줄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전기차 산업 자체가 다시금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전기차를 지금 안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격. 그러니까 일단 뭐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가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 싸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기차를 해서 쓰는 이제 전기 연료나 내연기관을 쓸 때 들어가는 휘발유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격차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럼 과연 전기차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오토론에 대해서 금리가 높이 올라가면서 비싼 차량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싼 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완성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 생산 계획 자체를 좀 재정립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멕시코의 기가팩토리의 건립 추진 일정을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GM 같은 경우도 지금 미시건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에 지금 뭐 가동 시점을 1년 정도 지금 미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올 말서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한 전기차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이상 출시를 이제 미뤄놨을 만큼 네.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포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다시피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취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켄터키에서 지금 SK 온가 만드는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이제 제2공장 가동을 상당 부분 연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까지 나올 만큼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전기차 업체가 일단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이제 판매가 이제 증가하려면 일단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보다 확실하게 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 돼. 뭐 눈에 띄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 전기차의 판매 둔화 속도는 아마 지금처럼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면 가지고 나올 만한 이슈들이 많죠. 경기 둔화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된다도 아주 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고 전기차 자체 메리트, 가격도 있고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그게 아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악재들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면 또 정부의 기조 자체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전기차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워낙에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아닌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돌이켜보면 말이죠. 네. 성장률이 이제 변곡점까지는 아니지 내려가면은 일단 워닝 사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장률의 이슈가 생긴 것이 한 8월 달부터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나 이런 걸 낮추진 않더라도 한 8월에서 9월 여름 휴가 지나갈 때부터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막 나왔을 겁니다. 그때부터 반도체 가격은 오른다고 약간 섹터적으로 약간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성장률이 40% 가다가 28%, 32%만 되더라도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트럼프가 그 시점에도 트럼프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도 모든 게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나쁜 뉴스는 비가 내리면 소나기로 확 내리지 그냥 조금 내리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쁜 뉴스가 나올 때 그 시발점을 매우 조심해서 보여야 된다. 지금 보니까 지금 한 2개월, 1개월 반 지났는데 많은 뉴스들이 네거티브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는 지금 나오는 뉴스에는 너무 네거티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젠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저가 매수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파워가 또 제한적일지 이런 가지 악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은 주가는 반영됐으니까 조금은 침착하게 미래는 갖지 말고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고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가 나오는 사이버 트럭이나 아니면 가격을 낮췄어요. 네. 우리 많이 낮췄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가격을 안 낮춰도 좀 수요가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지 말고 접근하시는 게 당분간은 네.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어떤지 궁금해요. 현대기아차는 보면은 다른 쪽 다 줄인다는데 줄인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감하죠.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지 GM이나 포드가 전체적으로 뭐 연기를 하거나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 어느 정도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에 가까이 나왔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35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3년, 4년 정도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면 지금 현대차만큼의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현대 기아차의 그런 뭐랄까 위치 변화? 예전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쫓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슬라라든지 비아디 같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기차나 이 친환경차 쪽에서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GM이나 포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대차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결국에 성장성의 방향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대 기아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뭐 2030년도까지 뭐 200만 대 정도를 판매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좀 투자할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자신이 있어서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신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김장렬 고수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논쟁과 미련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의견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하이브리드가 대안이다. 빠르게 찾아봐도. 임순재 고수는 공화당 집권 시에는 전기차에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이재규 고수는 속도 조절일 뿐이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짱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